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안경, 다른 안경을 끼고 있을 뿐이지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배우는 이유도, 성격과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이유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할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잘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과 기질을 배워서 너는 주도라 그래 맨날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디스크는 서로를 이해하는 툴로, 부모가 자녀를 돕기 위한 툴로,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로, 성공하는 직장인들이 진급을 위해서 성공하는 툴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린다면, 그러면 성격과 기질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성격과 성품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성격에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이유는 의식이 높고 나쁨의 차이뿐이다. 의식이 높으면 좋은 것만 나오고 의식이 낮으면 나쁜 것만 나온다라는 거. 따라서 의식이 낮을 때는 그 성격의 단점이, 의식이 올라가면 그 성격의 장점만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사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식 수준을 룩스죠. LUX. 다시 말하면 빛을 재는 단위죠. 이 룩스로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2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아주 밝은 룩스들이 있고 200을 기준으로, 여기서 200이란 뭐냐면 촛불 한 자루가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의 밝기를 200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룩스보다 더 낮은 것을 어둠, 포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200룩스부터는 파워, 200룩스 미만은 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포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런 200 이하의 낮은 수준의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가 있네 라는 말을 일상적으로는 쓰지만 우리 같은 이런 상담 심리학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또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 상사가 있고 내 부하 직원이 있고 내가 경영자라면 나의 파트너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 나갈 건지, 또 시어머니, 자녀, 친구, 다양한 관계를 이 툴을 이용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대상을 이해하는 툴로 쓰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형을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나 사자를 말하고요. 사교형은 동물로 친다면 뭘까요? 토끼 정도? 안정형은 뭐를 칠 수 있을까요? 곰 정도. 그런데 이제 곰은 좀 사납지만, 동면하는 곰, 약간 그 순한 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교는 신중은 뭐가 떠오르나? 신중은 까칠한, 그리고 건조하고 그런 동물 뭐가 있을까요? 여우는 조금 신중에 맞지만 조금 다른 느낌은 있죠. 분석적인,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여우 정도면 신중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도형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주도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도는 에고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목표에 아주 도전하고 그 목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도전, 통제력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령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통제권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이들의 상실과 두려움은 대부분 이 통제권에 있어요. 따라서 주도를 주도하려고 하지 말라. 주도에겐 주도를 위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보호하면 좋다. 갈등 시에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 감정들을 주로 고려할까요? 고려하지 않을까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이 주도형들은 다툼이 많다. 이런 거죠.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주도형을 떠오르는 연예인 누가 있나요? 저는 이제 강호동이 떠오르고지고요. 또 남진이라고 하는 아주 남진과 나훈아가 있는데 특히 나훈아죠. 남진은 사교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나훈아는 약간 주도에 가깝죠.
그래서 이 주도형들은 아주 자연스러울 때 행동이 다르죠. 이미 배웠지만 우리가 턱선이 좀 이렇게 각이 있고요. 강호동 씨를 떠올리면 되는데, 광대뼈가 있고요. 눈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말도 강하고 행동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머리가 크고 각진 턱을 갖고 있다 그랬고요. 윗입술이 좀 두터운 편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눈동자, 굵고 높은 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굵고 높은 톤. 말이 짧고 명령조고 단답형이고 일에 맞는 의상, 검정 의상. 저도 저런 검정이나 아주 진곤색만 입는데 주로 그런 옷을 입습니다. 자, 사교형 자녀가 있다면 이해를 좀 해볼까요? 매우 낙천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일보다는 사람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 친구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이들은 동기부여예요. 세상을 무대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 거부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교형들의 말을 보통 씹는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말을 뭔가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않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걸 거부한다라고 거부도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 시에는 일을 체계적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 관리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완해 줘야 된다. 대부분 연예인들은 이런 사교형에 속합니다. 축구 선수 이천수 선수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사교가 높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을 잘하는 편이고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재치가 있죠. 그리고 턱선이 좀 가늘고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축구선수 시절부터 은색으로 머리를 염색한다든가 이런 건 사교형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천수 선수는 단순 사교만 갖고 있지 않고 눈이 강하고 광대뼈도 있어요. 보면 이건 뭐냐면 사교 주도란 뜻이죠. 사교는 빠른데 주도도 빨라요. 사교 주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급해서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매우 강조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교형들은요, 얼굴 형태가 계란을 세우는 것처럼 길쭉하죠. 이렇게 길쭉합니다. 턱선이 저보다도 조금 더 길쭉하죠. 저도 사교가 있긴 한데 이게 사교 얼굴의 전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죠. 이거보다 조금 더 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기가 좋죠. 그리고 입술이 얇고, 제 입술은 사교형 입술인 것 같아요. 얇고 근데 좀 더보다는 이렇게 도드라져 있어요. 가끔 제가 이 퀴즈를 내죠. 왜 사교형들은 입술이 도트러져 있고 얇고 도트러져 있을까요? 앞으로 전진돼 있을까요? 더 많이 빨리 말하려고 한다라고 제가 퀴즈를 내기도 합니다. 눈을 보면 물기가 많아요. 저도 물기는 좀 많은 편인데 가늘고 높은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죠. 말이 길고 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조로 말하는 부탁조로 말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옷차림이 굉장히 좀 화려하고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아주 만점인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는 안정형이라 했어요.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행동이 많다라기보다는 행동은 느리고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의미에서 행동 경향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똑같이 항상 늘 안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팀 지향적으로 팀에 협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현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이것이 또 이들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형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하우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미래 부자가 안 되면 어떠지? 이런 불안들이 좀 있어요. 또 안전에 대한 불안도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줘도 안정형들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압력하에서 다시 말해서 안정형을 지나치게 압력하면 이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안정형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만한 분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최불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아주 굵죠. 그리고 돌아가신
그 정치인 중에는 김종필 그분이 굉장히 목소리가 굵고 낮습니다. 이 낮은 목소리가 특징의 안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들은 목소리가, 여자는 원래 키가 높은데 낮은 목소리 갖고 있는 여성들은 아나운서로서 상당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 아나운서들은 안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들의 특징들이 있죠. 정치인 중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안정형이 높습니다. 특히 그 개그맨 중에 윤영돈이라 그러나요? 이분이 굉장히 그 좀 그 안정적인 특징들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영돈이군요. 제가 연예인 이름을 좀 헷갈렸는데, 이 안정형들의 외모적 특징들을 보면 퉁퉁한 둥근 얼굴이에요. 퉁퉁한. 그래서 먹고 자면 뭐 라면 먹고 자면 붓는다 그러죠. 약간 그런 것 같은 얼굴에 살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목구비가 좀 전반적으로 둥글고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죠. 눈빛이 편안하고 굵고 낮은 톤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말이 짧고 말수도 적고 또 옷차림을 보면요 굉장히 편안하고 캐주얼 스타일이 많습니다. 추리닝 같은 집에서 입는 평상복 같은 것들을 즐겨 입는 특징들이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을 보면요 행동 경향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행동 경향이 높다라기보다는 디테일이 강하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디테일이 강하다. 그리고 분석적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주도형과 같이 과업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일을 시작하면 끝내질 못해요. 왜? 정확하게 퀄리티 있게 끝내는 것이 이들의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교형들은 일은 빨리 하지만 디테일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교와 신중이 같이 일하면 결국 신중이 사교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 일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의 일에 관심이 온통 쏠려서 기존의 마무리를 정확하게 못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타인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품을 밖으로 내려고 하지 않죠. 승무를 썼던 시인이 거의 뭐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15년 한 20년 정도 서랍에 조지훈의 그 승무였나요? 그거를 시를 탈고 쓰고 나서도 발표할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서랍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신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작가들은, 시인들은 신중형들이 많습니다. 신중형들이 그 작가 성향하고 좀 맞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혼자 있는 작업이고 사색을 많이 하고 분석적이고 책을 좋아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서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한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느리지 않은데 느린 것처럼 결과물을 나중에 완벽할 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느린 거는 안정형이 느리죠. 신중형은 느린 건 아닌데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정치인에는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인 옐친, 그렇죠. 옐친 보면 눈과 코가 이렇게 거의 몰려 있죠.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굉장히 주도 면밀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연예인 중에는 그 직업에 맞진 않은데 개그맨 중에 신동엽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를 하고 있죠.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충고도 많이 해주고 항상 바른 말을 하죠. 신중형들은요 외모적 특징들을 보면 눈과 코가 이렇게 좀 중앙 집중으로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몰려 있는 기질이 강하고 입이 좀 작아요. 그리고 눈이 차갑고 맑습니다. 맑은 눈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갑고요. 맑은데 젖으면 사교 쪽이고 맑으면서 차가운 느낌이면 신중 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목소리가 가늘고 낮은 톤이에요. 낮은데 가늘어요. 또 말수가 적고 설명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가끔 길게 이야기할 때는 화가 났을 때, 뭔가 오해받을 때, 그럴 때 옷차림은
여름엔 시원하면 되고 겨울에는 따시면 되고 수수하고 검소한 그런 편입니다.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박명수 씨 같은 경우는 무슨 형인 것 같습니까? 연예인이고 개그맨이고 요즘 맞는 엔터테이너죠. 사교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방송에서 주로 욱욱 많이 하죠. 그래서 공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주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 의식이 처음부터 높았던 사람은 아니고 매우 낮았던 데서 캐릭터가 확정됐죠. 왜냐하면 캐릭터라는 것은 자기하고 근거 없는 캐릭터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 사람에 대해 칭찬하면 꼭 비난하는 말을 하죠. 이게 이제 캐릭터로 잡혀서 오늘날 박명수 씨의 캐릭터로 자리 잡았는데, 사교주도 급하면서 의식 낮은 사람의 캐릭터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 무명 세월의 첫 번째 직장에서도 잘릴 정도로 굉장히 비운의 연예인이었죠. 그래서 아주 연예인으로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박명수 봐라, 박명수 그 여의도에서 닭 팔고 있잖아, 이렇게 약간 비난 쪽으로 많이 회자되다가 실제로 방송을 타면서 스타덤에 오른 그런 케이스거든요. 또 물론 같은 동료 중에 한두 분이 굉장히 좀 밀어준 부분도 있죠. 근데 의식이 낮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몰래 좋은 일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섞이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불암 선생 같은 경우는 안정형이 높다 그랬는데, 안정이면서 또 신중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눈과 코가 몰려 있잖아요. 이것은 수사반장에 얼마는 분석력, 그러니까 안정인데 신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분은 아마 젊었을 때 공부를 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특징들이죠. 협력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협력성은 안정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가 사교, 그 다음 신중, 그 다음에 주도. 다시 말해서 협력성은 주도가 좀 약하다는 뜻이죠. 에고가 가장 강한 개념은 누굴까요? 주도가 제일 높고요. 비교적 에고가 낮은 게 안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고가 비교적 그러면 사교와 신중 중에 누가 더 높다라고 본다면, 굳이 따진다면 사교 쪽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낙천성은 어떨까요? 가장 낙천적인 형은 사교형이죠. 가장 비낙천적인 형은 누굴까요? 신중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데, 그래도 안정과 주도 중에 낙천이 높은 거는 안정이고, 그렇겠죠. 정확성을 볼게요. 누가 제일 정확할까요? 신중이죠. 누가 제일 정확성과 거리가 멀까요? 사교죠. 그러면 안정과 주도가 역시 남는데 누가 정확성에 가까울까요? 안정 쪽이죠. 자,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정성 상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형은 누굴까요? 안정형이죠. 그럼 안정 상실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 무시하고 있는 형은 누굴까요? 사교형입니다. 비교적 안정적 상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그러면 신중과 주도 중에 누가 더 신경 쓸까요? 신중이죠. 업무 수행 비판력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주도, 사교, 안정, 신중 중에 신중이 높겠죠. 거기에 아동 케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교겠죠. 업무 수행 비판에 그래도 안정과 신중에 누가 더 신경을 쓸까요? 안정이죠. 통제권 상실에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주도죠. 누가 제일 신경 안 쓸까요? 안정입니다. 그러면 신중과 사교 중에 누가 통제권 상실에도 조금 더 신경 쓸까요? 신중입니다. 사회적 거부에 대해서 누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쓸까요? 사교죠. 누가 제일 신경 쓰지 않을까요? 사회적 거부에 대해서는 신중입니다. 그럼 안정과 주도 중에 누가 더 사회적 거부에 신경을 좀 더 쓸까요? 안정입니다. 이렇게 각각이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설문지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검사를 해요? 이미 배웠겠지만 우리 책에도 보면 앞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자녀를 떠올리면서, 자녀가 쉬는 날 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전화 와서 야, 너 나오면 우리 다 나와, 빨리 나와라 그러면 가장 먼저 나가는, 그 하던 일을 팽개치고 나가면 일중심, 그죠? 그리고 하던 걸 다 하고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하면 그것은 일중심이에요. 일중심과 사람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빠른 아이가 있고 느린 아이가 있죠. 그래서 일중심이면서 빠르다면 주도, 사람 중심이면서 빠르다면 사교,
일중심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느리다. 그러면 신중이고요. 사람 중심인데 좀 느리다. 그러면 안정입니다. 그래서 주도, 사교, 안정, 신중 이렇게 네 가지 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중심, 여기는 사람 중심, 여기는 빠름, 여기는 느림. 빠름은 외향성을 말하고요. 느림은 그렇죠. 내향성을 말하겠죠. 반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디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마무리하고요. 마무리는 제가 이제 이걸로 정리할게요. 주도형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도형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도형에게는 사교적인 덕담을 칭찬을 많이 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 직접적인 실패, 실수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성공은 칭찬하고 반대는 금물이니까요. 의견이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의견이 일치된 부분을 말하고, 그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면 좋겠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이 동의한 내용만 기억하거나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토의 후 자신이 들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게 해서 확인을 해두는 것이 사교형 자녀들을 잘 관리하는 부모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교형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심시간처럼 좀 사교적인 분위기에서 공식적이거나 자유로운 토의를 하라 그러면 이 사교형 아이들은 토의를 잘하는 편입니다. 열정적인 반응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생각, 이야기,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열정적인 분위기에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토론 주제를 해야지 시간 안에 잘 못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눈을 감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떠올려 보면 시간선과 타임라인과 내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부정적인 정보를 듣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토론에 그래서 심각성을 가끔은 인식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정형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토론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좀 수줍어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먹는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먹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신중형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중형들은 사적 사항으로 대화를 피하고 공식적 의사소통 경향이 있어요. 논리적 체계 방법으로 주제를 취급하고 의사소통의 목적을 정면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처리 방식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 그 정보를 수용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주고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이해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좀 확인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걸 뒤에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정보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준비하고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테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점이 잡힌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사회적 관계에서는 누구랑 누가 제일 편할까요?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누가 제일 좋을까요? 주도 어떨까요? 일은 잘 해낼 수 있어요. 신중 어떨까요? 일은 잘 해낼 수 있는데 좀 느리겠죠. 주도는 일은 잘 해내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도, 사교, 안정, 신중이 모두 모여서 주도의 진취성, 사교의 문제 해결력, 설득력, 그리고 안정의 끝까지 해내는 그 지루함을 극복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또 본인은 굉장히 끝까지 잘 해내는 성실성이 있어요. 또 신중형의 주도 면밀한 분석력, 그 다음에 제안서를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완벽한 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